자, 저는 지금 창덕궁 후원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제 표를 사서 예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서 문화재 보호, 그다음에 후원구역 보호를 위해서 한정된 인원만을 이제 예약을 받아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자유관람이라서 꼭 굳이 해설사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담벼락을 따라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언덕길이죠. 언덕길의 왼쪽은 창덕궁 내전 지역이고 오른쪽은 바로 창경궁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창덕궁과 창경궁을 합쳐서 동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개의 궁궐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궁궐처럼 사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자, 창덕궁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이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후원이죠, 후원. 사실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왕이나 왕실 가족들의 이제 휴식 공간이죠, 휴식 공간. 그러나 단순히 휴식만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가 이 안에서 있었습니다. 군사들의 훈련도 있었고, 또 과거 시험도 있었고, 또 후원 뒤쪽은 사실은 이제 물이 있는 내농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기도 했었죠. 그런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있던 지역이고요. 아마 시작은 창덕궁이 1405년에 생겼으니 1405년 조선의 태종 임금님이 창덕궁을 지었으니 그 무렵부터 아마 후원이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문을 살짝 문이 보여서 들여다봤습니다. 요 이제 제가 들여다보는 쪽은 창덕궁 내전 지역입니다. 그 상당 지역이 이제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곳이 후원으로 만들어졌지만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규모의 그런 후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나 우리가 또 궁궐이 대부분 훼손된 시기가 뭐냐면 임진왜란이거든요. 1592년. 마찬가지로 창덕궁도 창경궁도 다 같이 훼손이 됐었죠. 아마 이런 것들을 복구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쭉 조금씩 변화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조선 전기에서 다시 조선 후기로 오면 인조, 중후기에는 특히 숙종이라든지 정조라든지 영조라든지 또 순조, 정조의 아들인 순조, 다양한 임금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이 내려가는 창덕궁 후원에서 특정한 시기라기보다는 이 후원의 여러 가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 다양한 왕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늘이 굉장히 파랗고 5월이라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제 숲길을 내려가다 보면 앞에 멀리 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창덕궁 후원의 영역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것을 후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에게 앞마당은 생활과 행사의 공간이고 우리는 이제 뒷마당을 꾸미는 거죠.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얻었습니다. 영어로는 시크릿 가든, 숨겨진 정원, 비밀의 정원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 숲을 지나서 과연 이런 건물이 있었을까 싶은 광경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멀리 주암루가 있고 오른쪽 나무숲 사이로는 영화당이라는 건물이 있고 주암루 옆으로는 서양각, 그리고 부용지란 연못, 가운데 둥그런 섬, 왼쪽에 부용정이란 정자가 보입니다. 옛사람들은 천원지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그래서 가운데 부용지란 네모난 연못을 파고 그 다음에 물을 가두고 그 가운데 둥그런 섬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건물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숲 사이로 보이는 이 건물의 모습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하고 수채화한 모습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그 복잡한 정치의 공간에서 산 하나 넘어 놓았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있을지 몰랐죠. 부용정 정자고요. 냇가에서 발을 담그듯이 발 두 개를 밑으로 기둥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원할까요? 풍광이 아름답죠.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굉장히 편안한 공간입니다. 휴식이 절로 될 것 같습니다. 정자도 그냥 네모나게 지은 것이 아니고 각을 꺾고 한껏 굴곡을 둬서 훨씬 더 조형적 아름다움을 취했고요. 뒤에는 이제 괴석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숲으로 오고져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공부가 될 것 같고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위로도 선면, 부채살 같은 모양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도 역시 방이 있는데
둥그렇고 네모난 천원지방을 담았고요. 이제 부용정 연꽃이 활짝 피어오른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십자지붕 위에 연꽃이 활짝 피어오른 모습이고, 이 연꽃이 피어오른 것 같은 부용지와 더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멀리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주암루였습니다. 주암루. 주암루는 바로 우리에게 규장각을 떠오르는 거죠. 규장각은 누구니까 바로 정조죠. 정조. 원래 규장각은 원래 왕들의 글이나 글씨, 그림, 어진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도서관 같은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여학생이 사진 찍고 싶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돌이 흔들거려갖고 좀 무서운가 봅니다. 그런데 그대로 보니까 잉어가 한 마리 새겨져 있습니다. 물과 잉어, 물고기와 물, 임금과 신하 같은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 정조가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등극할 때까지 굉장히 시련의 과정을 많이 겪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아주 원칙적으로 제가 똑바로 살아야지만 어떻게든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조는 세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철저하고 원칙적인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임금이 되고 나서 바로 규장각, 마치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있듯이 본인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신하들을 모으는 공간으로 규장각을 건설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암루였고요. 지금 취병이라 해서 이렇게 담처럼 숲으로 담을 이루었고, 올라가는 계단 홍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수문이라고 써 있죠.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물고기와 물과 같은 관계다. 백성과 임금과 마찬가지 그런 관계.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가운데 있는 이제 어수문은 임금 전용 출입문이고, 신하들은 양쪽에 조금 낮은 문을 이용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겠죠. 홍해가 아주 예쁘게 소매들이 홍해로 표시가 되어 있고, 태극무늬의 문양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취병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이것이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위험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공간임을 살펴줍니다. 이곳에서 정조는 자신의 꿈을 이뤘을까요? 위에는 용문양도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수문입니다. 늘 구경꾼이 아니라 조금은 임금의 시선, 이 건물의 주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좀 어떨까요? 뒤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또 반대에서 올려다본 것과 또 다른 모습이죠. 이런 풍광 눈에 담아두는 것이고, 마침 옆에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그 물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들을 데려다 등용하고 초계 문신을 키운 정조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왼쪽은 이 화계가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정면에 영화당이 있습니다. 자, 영화당 위로 좀 걸어 올라가 봅니다. 후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죠. 자, 우리 건물들은 어디에서 어느 방향을 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풍광을 줍니다. 지금 영화당에서 바라보는 부용지의 모습은 또 주암루에서 보는 것과 다르고 부용정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르죠. 아주 아늑한 공간입니다. 단체로 이제 입장하신 분들이 해설을 듣고 있네요, 멀리.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또 해시계를 두었습니다. 해시계는 해의 그림자를 따라 시간을 보는 거죠. 해시계 볼 줄 아시나요? 자, 영화당의 앞쪽으로 가면은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저 건너편이 지금은 이제 창경궁과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훨씬 더 넓은 마당이었고요. 이렇게 넓은 마당은 딱 봐도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른바 과거 시험이 많이 이루어졌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보는 모습은 또 다르죠. 아이고, 웬 선녀가 등장을 했네요.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한복을 입고 많이 와서 디테일을 많이 찍습니다. 요새는 디테일. 제목이 영화당이고요. 어필로 되어 있어요. 영주의 글씨입니다. 자, 들어 올렸습니다. 문을. 자, 오래된 나무와 이곳의 바람 모양도 다르고
갑술년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제 1754년에 쓴 영주의 글씨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이니까 문을 다 들어올려서 굉장히 시원한 모습으로 보이고 정말 꽃이 한 송이 피어오른 것 같은 글자네요, 사실. 자, 여기서 보이는 부영지 그리고 나무 그리고 춘당대 시설이라고 불렀던 넓은 이 공간에서 열렸던 과거 시험. 이곳에 와서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성균관 유생들이었었는데 관리가 되고 큰 꿈을 꿨을까요? 천장의 문양, 단청, 문 보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사이트를 보여줍니다. 네. 우리 한옥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이런 측면이겠죠. 마루도 있고 방도 있고 문을 들어 올리기 위한 이제 도구죠. 외부인 어떤 모습으로 문이 들어 올려질 딱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예쁜 꽃담과 뒤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고요. 숲만 있어도 보배로운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그 유명한 이도령도 바로 이 넓은 마당에서 과거 시험을 보냈죠. 몽룡이가 춘향이를 만나기 위해서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죠. 성공하는 그런 모습. 또 밖에서 볼 때 모습도 이렇습니다. 굉장히 높게 올려져 있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 올려다보는 곳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임금이 계셨겠죠. 형태는 조금씩 바뀌어. 자, 이제 영화당을 나와서 후원도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창경궁입니다. 지금은 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저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은 왼편에 문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 효명세자와 관련된 구역입니다. 들어가는 문의 이름을 보니까 문의 이름은 금마문입니다. 금마문. 자, 이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번엔 저는 좀 다른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마문이 아니라 자, 금마문의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담벼락 끝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조금 못 미쳐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은 바로 불로문입니다. 절대로 늙지 않는 문. 자, 여기를 들락날락 여러 번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마치 그 낙하 밑에 있는 그 샘의 전설이 생각이 납니다. 네. 고란사에 있는 고란사 약수죠. 네. 자, 앞에 보이는 정자는 애련정이죠. 숙종과 관련 있는 정자입니다. 애련, 연꽃을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숙종하면 굉장히 장희빈, 동이야 이러면서 여자들 씨앗 싸움에 휘둘린 그런 왕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임금이었죠. 환국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무서운 송시열,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고 송자라고 했었습니다. 그 송시열을 한 방에 날린 사람이 바로 숙종입니다. 숙종. 그 숙종의 흔적이 있는 애련정, 애련지를 지나서 원래 금마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으니까 다시 그 뒤쪽을 통해서 금마문 안쪽이 어떤 모습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길이죠. 이 물길은 저 위에서부터 즉 창덕궁 뒤쪽이 산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물들이 흘러 내려와서 춘당지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 모습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굉장히 소박해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 칸짜리 집이죠. 의도합, 기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순조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의 영역이었습니다. 효명세자. 안타깝죠. 우리가 그 드라마 뭐죠? 구름을 벗어난 달빛인가 이걸 통해서 박보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버지 순조가 세도 정치에 휘둘리다가 드디어 굉장히 똘똘한 아들 효명세자, 굉장히 총명했던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나라의 정치를 좀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애석하게 너무 어린 나이에 또 일찍 돌아가시죠. 요 공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소박한 모습이고요. 요 뒤를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아까 보시던 규장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효명세자의 공간으로 가기 전에 물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순조가 임금이 됩니다. 근데 순조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정순왕후 김씨가 대신 수렴청정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경주임 씨죠. 영주의 두 번째 부인.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안동립 씨의 출발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60년 이제 세도 정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도 정치하에서 임금이 큰 역할을 갖지 못하는데 그 무렵에 아주 똘똘한 아들이었던 순조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에게 권력을 맡깁니다. 그때 그 효명세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지어준 공간이 바로 이 연경당입니다. 효명세자의 효의 상징일 수도 있고 들어가는 문의 이름을 장락문이라고 지었으니 저것은 아마 신선의 세계임을 꾸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의 세계에는 괴석과 그럼 이 물길은 아마도 은하수가 될까요? 하늘의 신선의 세계로 가는 그럼 이 다리는 견우직녀가 만나는 오작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반 가문의 집과는 아까 비슷한 궁궐과 다른 양반 가문의 집의 형태를 따른 그런 단청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집을 지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문의 이름을 장락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장락궁 오래오래 사시고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좀 이런 신선의 세계 속에서 시다인을 벗어나 아버지가 와 계실까요? 묘하게도 창덕궁의 낙선제를 들어가는 문의 이름도 장락문입니다. 장락문. 자, 이것은 일반적인 양반 사대부원의 지배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그 본전 구역과 그다음에 바깥 조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 구역이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사랑채, 왼쪽으로는 안채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안채를 들어가는 문의 이름은 수인문입니다. 수인문. 저 안쪽이 안채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환경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눈여겨나 볼 것은 안채로 들어가는 문, 여자들이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에 문을 굉장히 얇은 문으로 바꿔줬습니다. 낯설을까요? 아마 이제 남자들이 출입하는 문이나 또는 궁궐에서 임금의 문을 보면 되게 육중한 대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왕비나 여자들의 공간을 들어가는 문은 얇은 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배려를 하는 겁니다. 배려. 그래서 화방벽으로 이렇게 집체를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채를 들어가는 문, 문의 이름은 장량문이고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육중한 큰 문짝 두 개로 문을 막는 그런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과거의 한옥들은 정문을 열고 대문으로 들어왔을 때 안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채는 여자들의 공간이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넓은 마당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당이 넓게 되어 있으니 아마 이곳에서는 혼인든 연회, 작은 연회 이런 행사를 할 수도 있겠죠. 텐마로가 있고 앞에 보이는 담장 너머는 바로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나무와 누마루 형태의 건물이 있고 주변을 빙 둘러서 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랑채를 가는 문의 이름은 정추입니다. 정추문. 아마 영경당 쪽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서쪽이니 가을이겠죠. 횃불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대도 있고요. 팔짝 지붕에 누마루가 시원하게 올려져 있고 누마루 밑에 보니까 부엌처럼 보였는데 안쪽은 아궁입니다. 그러나 밥을 지을 수 있는 주방 수준은 아니죠. 그냥 함실 아궁입니다. 난방하는. 밥은 별도의 공간에서 아랫사람들이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대개 남녀가 유별하다 보니 여자들의 공간은 보호를 받지만 사랑채로 갈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작은 문도 하나 있고 또 그 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즉 안채에서는 사랑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어떤 신분에 누가 와서 어떤 용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야 술잔을 내갈 것인지 아니면 식사할 수 있는 밥을 내갈 것인지 차를 내갈 것인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차경처럼 뒤에 액자처럼 뒤에 풍광이 보이고요. 주련의 기둥에는 이제 주련이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림 한 장씩을 보는 것 같죠. 마루와 넓은 마당. 이 넓은 마당이 큰 나무들. 가을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을은 이것을 예약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말소리, 사람들 오가는 분주히 오가는 그런 것들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사랑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랑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넓다란 이제 안채 마당을 한번 돌아보고요.
정추문을 지나서 효명수자가 있을 때 이곳에서 음악과 춤 뭐 이런 공연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마침 요새 또 이제 행사 기간이라서 공연하기 위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랑채 바깥을 통해서 저 멀리 대문이 보입니다. 단청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단아한 모습이고요. 연경당 경사스러운만 되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애석하게 효명세자도 뭐 한 4년 정도 수렴청정 대리청정을 한 이후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 다시 어린 아들이 헌종해 가면서 세도 정치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아마 이 넓은 마당에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꿈을 꿨을까요? 왕권을 살리고 새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의 꿈을 꿨을까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 공간을 또 많이 이용했던 것은 고종 때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들은 아마 고종 때 수리가 되거나 신축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뒷마당에서 앞마당을 바라보는 풍광도 이렇습니다. 우리 한옥에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뒤에 있는 자연환경과 어떻게 집을 어울리게 지었는지, 또 안채를 오가는 작은 문도 하나 보이네요. 그 뒤에 있는 문도 우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서랑채에서 안채로 통하는 문이고요. 뒤에 화계가 있고, 자, 정면에 보면 약간 좀 특이하게 보이는 건물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풍광을 눈으로 감상하시고 문양과 창살의 무늬 뭐 이런 것도 좀 다른데요. 앞에 있는 건물을 보니까 함석 같은 양철 지붕에 벽은 또 벽돌로 되어 있죠. 뭔가 우리 건물 같지는 않고 약간 중국 건물처럼 보입니다. 경복궁에 가보신 분들은 경복궁에 있는 지복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문양이 있고 벽돌로 만들어져 있고 아궁이가 있죠. 부를 때 든 적이 있고 보니까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은 약간 베란다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이곳의 원래 이름은 선양제입니다. 선양제. 그 서고와 책을 보관한 곳이나 이런 도서관 개념으로 사용이 됐었고 햇빛 때문에 이렇게 도르를 달아갖고 빛을 차단하거나 내모는 일종의 블라인드 시설이죠. 제목은 선양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 한번 열어볼까요? 아니 원래 책이 있어야 되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물건을 적재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방석도 좀 쌓여 있고 뭐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네. 그래서 벽돌로 좌우가 둘러싸여 있고 앞은 위에 있고 도르래 같은 걸 달아서 빛을 블라인드처럼 내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새로운 문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뭐 전통적인 우리 건물 같지는 않지만 뭐 문화란 것이 어떻게 우리 것만 주장할 수 있나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위에는 함석 지붕 같은 것들이 보여서 좀 특이한 형태의 건물로 되어 보입니다. 네. 선향제. 책을 읽는 향기가 날까요? 아니면 재능이 많은 그런 향기가 날까요? 줄을 한번 당겨보고도 싶습니다. 풀어보고도 싶고. 뒤쪽으로는 또 다른 후원의 영역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가는 길의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화계 위에 계단 위에 특이하게 정자가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요. 저 정자는 농수정입니다. 농수정. 위치를 봐서는 꼭 정자의 위치 같지는 않고 옛 양반집 사당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모습을 자리하고 있고 Ja? 포항의 창덕궁에 있는 왕이랑 왕비가 막 산책하고 하던데. 영어로 뭔지 알아? 그러면은 해야지. 알아.
어떤 게 보이는지 보이지. 여기서 모성 쪽에 숫자 좀 들었어. 너 가는 거 맞냐 근데?这里面不是这样。